오랜 기간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원하는 대로 실컷 먹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해야 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연합국은 독일군 점령지를 탈환해서 진격하려는데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전문가들은 해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굶기는 실험을 해야 했는데 다행히 총을 들고 전선에 나서지 않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36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이 나타났고 연구진은 피험자들을 굶기기 시작했습니다. 피험자들의 신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직전까지 피험자들의 식사량을 줄여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 굶은 피험자들의 신체가 새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핀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 썼지만 굶주림에 따른 충격의 양도 측정했습니다. 체력도 약해졌고 지구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피험자들은 신체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함께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배식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또 자기 음식에 강한 소유욕을 드러냈습니다. 편식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음식을 모조리 긁어먹고 혀로 식판을 싹싹 핥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예상을 빗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실험이 종료된 후에 찾아왔습니다. 실험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은 지역 식당에 있는 메뉴판이나 요리책에 집착하고 이 신문 저 신문을 비교하면서 채소와 과일의 가격을 살피느라 몇 시간씩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나 식당 주인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험 전에는 학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의지는 잃어버리고 요리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면 오직 음식이 나오는 장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실험을 통한 굶주림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결핍, 돈의 결핍, 수면의 결핍, 사랑의 결핍 등 결핍의 종류는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핍을 다시 채워도 이미 결핍을 경험한 당신의 뇌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것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어떤 책이나 TV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옆에 앉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신이 무언가에 너무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학자들은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빛이 들어오는 출구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터널링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작동합니다. 결핍은 어떤 강력한 목표를 생성하고 이 목표 외에 다른 목표들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을 억제합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이 음식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관심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후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간의 결핍으로 인해 터널링에 빠지게 되고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목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동하는 소방차에서 안전벨트 매는 것을 깜빡 잊고 빠르게 달리는 소방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몇몇 보고서는 소방관의 사망 원인으로 심장 마비에 이어 자동차 사고가 두 번째 큰 원인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신도 아마 약속에 늦어 급하게 나가다가 뭔가를 빠뜨리고 외출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결핍으로 인해 주의가 한 곳에 집중되어 다른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터널링 현상 때문입니다. 결핍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있습니다. 결핍은 당신의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자동차 수리비 약 400만 원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후 IQ 검사에 사용되는 유동성 지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경향이었습니다. 즉 돈의 결핍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은 지능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돈의 결핍이 주는 영향이 IQ 13에서 14점 사이에 해당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IQ가 낮고 부자는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결핍을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IQ 점수를 적게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결핍이 정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또 실행 제어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거나 충동에 저항하는데 뇌의 실행 제어 기능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 경제적으로 난감한 질문을 받은 뒤에 실행 제어 기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점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빈자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빈자는 보다 충동적이었고 자기 절제력이 떨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사람에 비해 인지 능력이 낮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원래 그렇게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신의 일부가 결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핍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낮은 정신자원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보다 충동적으로 만들고 낮은 유동성 지능과 위축된 실행 제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많은 경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카드로 비싼 이자의 카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당장 급한 일 때문에 터널에 빠져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핍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핍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임지심리학자 엘더 샤퍼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행동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슨이 공동 저술한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는 결핍을 이해하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문제들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핍을 관리하는 쉽고 단순한 수단은 바로 터널 안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급한 일들에 돈을 쓰느라 저축을 하지 못합니다. 돈은 계속 부족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 쓸 일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터널링에 빠져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메시지나 편지로 저축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축을 터널 안으로 밀어넣어 준 것입니다. 강제적인 메시지도 아닌데 그들의 저축액이 6%나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터널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잡아놓은 약속 때문에 쩔쩔맵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미래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너무 쉽게 가정하고 약속을 막 잡기 때문입니다. 할부를 결제한 고가의 가전제품은 구입할 때는 매력적이지만 미래엔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고 바로 실행하고 터널에서 나올 자극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축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다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당신 계좌에 저축이 되도록 하고, 당신이 지금 운동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당장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친구와 내기를 걸거나 터널에 갇힌다 해도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해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막상 그때 가면 당신은 또 다른 터널에 갇혀 이런 것들을 기억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함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 존스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연간 약 3만 건이나 되는 외과 수술이 32개 수술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수술실 일정을 조절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100% 풀 가동되는 수술실들은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예약된 스케줄도 항상 줄을 섰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비교적 덜 급한 환자의 수술은 뒤로 밀렸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연이어 다른 수술 스케줄도 모두 밀렸고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대기를 하기도 하고 새벽에 수술하게 되기도 해서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다름 아닌 수술실 하나를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항상 가득 차는 수술실을 비우다니. 초반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비워둔 수술실의 느슨함은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의 수술을 할 수 있게 했고, 이로 인해 수술실들의 일정은 예정대로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이후로 진행되는 수술은 45%가 줄어 의료진들의 문제들도 해결되었고, 수술 건수는 오히려 매년 7에서 11% 증가하여 병원의 수익은 늘었습니다. 느슨함이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오히려 결핍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핍은 사람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결핍에 빠져 있는지 생각해보고 터널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해준다면 반복되는 결핍의 덫에서 빠져나와 온전한 정신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